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런 구도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총선에 대한 제 생각을 찍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한동훈 비대위의 국힘을 이렇게 대결 구도로 놨을 때는 한동훈 쪽, 이제 오른쪽 정당이 갖고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가 더 매력적이고 어떤 중도적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가면 무난하게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 정치적인 현안들을 콕콕 집어서 그때그때 영상을 찍는 것들을 제가 좀 지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판단으론 이 영상을 찍는 날은 이제 총선 D-Day 30일 딱 30일이 남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과했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적으로 저지른 큰 실수와 큰 잘못,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실수를 범했던 건 뭐냐면 조국 신당 신드롬에 대한 대위책이 전혀 안 돼 있었다. 이건 한동훈뿐만 아니라 오른쪽 쪽 사람들이 조국 신당이 이런 식으로까지 지지율이 높아질 줄 거의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예측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정치 어떤 현안이 갖고 있는 어떤 유동성이라고 할까요? 생물과도 같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런 복합적인 어떤 함수 관계에 따른 예측이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이 정도로 조국 신드롬이 영향을 끼칠지 몰랐다. 저는 이게 일종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도대체 위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했을 때부터 한동훈의 전략은 전적으로 이재명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었던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에 조국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찌됐건 한동훈은 항상 이재명을 집중 공격을 했던 정치적 전략을 펼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한동훈 이렇게 대결 구도로 놨을 때는 한동훈이 유리해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근데 조국과 한동훈 이렇게 딱 놓으면은 약간 상성이 좀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격투기 랭킹 1위 선수가 있어요. 이 1위 선수가 2위, 3위, 4위, 5위 선수는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거든요. 근데 랭킹 6위에 랭크된 선수와 붙으면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성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동훈이 조국에게 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성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를 한동훈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대중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어떤 독재성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역사와 서사를 거스르는 것 같은 공천 파동이 너무 크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문재인 지지자나 이 반 이재명적 세력이 이낙연 신당에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죠? 조국 신당에 갈 거라고 거의 모든 전문가나 비전문가가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또 조국 신당이 지금 뭐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 뭐 이래 버리잖아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무조건 반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이 둘 다 실은 문재인을 거점으로 하는 지지자들에게는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나는 지금 윤석열 독재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입시 비리 범죄자와 독립운동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고 이재명도 정말 싫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조국이 외치는 강한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출직 국회의원은 민주당 찍고 비례의원은 조국당을 찍자 뭐 이런 붐이 불고 있는데 조국 신당에 관심을 갖고 투표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친야당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결코 윤 정부와 한동훈 국힘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지금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한동훈은 새로운 인물이었고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동훈 자체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건너가며 그 언덕을 건너가며 강해진 어떤 서사는 아직까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예 밑바닥이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도 더 내려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조국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범죄 혐의나 어떤 가족의 치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격을 안 받아봤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한동훈은 앞으로 자기가 형성한 어떤 정치적 이미지가 깨질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에 조국은 더 이상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 더 잃을 게 많은 거고 조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치적으로 얻을 것밖에 없는 그런 정치 구도가 이런 의미에서 또 상성이 독특하게 형성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한동훈이 결코 절대적인 우위를 가져갔던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다른 어떤 서사가 펼쳐지고 있고 그동안의 모든 정치적 전략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만 포커스가 되어 있던 한동훈 비대위와 그 국힘의 전략에 빈틈이 생겼다. 그리고 남은 30일 동안 이거 얼마나 헤쳐나갈지 모르겠고 그게 얼마나 실효적 효과를 거둘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와 정치적 결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맹점이 뭐냐면 내가 속 시원하게 조국을 비하하고 내가 속 시원하게 이재명을 비하하고 물론 일리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전 국민 중 절반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전 국민 중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조국 신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타조가 머릿속에 땅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예측을 안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지른 큰 잘못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이제 공천 잡음이 있었고 결국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을 유지했다고 결정을 했다가 하루도 안 되어서 공천이 최종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저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이 취소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현실 정치는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표가 떨어질 만한 어떤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또는 그렇게 프레이밍이 가능한 어떤 말 실수나 예전에 과거의 잘못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안고 가느냐, 잘라버려서 선을 그느냐 이 문제인데 한동훈은 지금까지 중도층을 공략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 보수주의적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보수주의적 가치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결국 이긴다는 그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좀 절제했던 참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도태우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공천이 취소됐다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 한국의 오른쪽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정상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5.18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어떤 합리적인 반론도 할 수 없는 한국의 오른쪽 정당의 문화를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5.18에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오른쪽 정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해버린 건 뭘 뜻하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오른쪽적 사람, 오른쪽 정당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벌어졌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내가 역사적 사건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한동훈이 배제해버린 꼴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 공천받기 위해서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적인 이야기조차 말을 못 꺼내는 이게 어떻게 오른쪽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의 감정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가치를 본질부터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반론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검열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 비대위원장이 벌이고 있는 전략이다. 이게 과연 오른쪽적 방법이냐? 물론 현실 정당적으로 이겨버리면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이재명과 한동훈 양자 대결에서 지금
조국 신당 신드롬 때문에 정치적 역학관계가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이 이제 공천을 막말이라고 하면서 공천 안 주려고 했을 때 항상 명분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감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기독교 보수주의적, 기독교 뺀다 할지라도 보수주의적, 오른쪽적 어떤 가치 기준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함은 옳고 그름의 가치를 국민들이 옳다고 하는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이 있다. 그리고 대중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지켜야 될 절대 가치는 수호하는 입장에서 대중을 설득하는 어떤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고 국민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그건 배제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오른쪽 정당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정치적 전략으로 일을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국가적 작용하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금 이 전제를 놓는다고 하면 국민이 계속해서 저울의 눈금을 왼쪽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원래 오른쪽적 이야기가 점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의제 설정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그게 오른쪽이냐 이 말이에요. 총선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정사실화된 정해진 미래는 뭐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거 제도를 지금 뜯어 고쳤죠. 비정상적인 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비례 연동제 그 방식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는 시민도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통진단 세력, 즉 심각한 종북 세력, 즉 간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세력, 이제 민주당, 범민주당의 배지를 달고 국민의 혈세로 나라를 팔아먹는 반대한민국적 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펼치게 될 겁니다. 조국 신당도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지율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반윤석열에 목숨을 걸고 매진하는 그런 반대한민국 세력이 원내로 또다시 들어가서 앞으로 진행될 대한민국의 전국을 더욱더 파국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보이는 미래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개인의 자유와 친대한민국적 어떤 정책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거나 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윤석열을 반대하는 또 더 나아가서 극단적 종북 세력과 극단적 반대한민국 세력, 도덕성 자체는 이제 결여된 거죠. 한국의 정치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하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좀 할게요. 꼴통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 혈세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나 오른쪽 정당이 친대한민국적으로 법을 좀 개정하고 바꾸려고 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윤석열 정권 3년 남은 기간 동안 질질 끌려가거나 이제 국민들이 지겨워하고 지긋지긋해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3년 동안 제대로 된 어떤 개혁도 힘들 수 있고 레임덕 아닌 레임덕이 더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말도 안 되는 꼴통들이 지금 왼쪽에 배지 달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종북 세력이든 반대한민국 세력이든 범죄 세력이든. 그런데 오른쪽 정당이 오른쪽적 정신으로 싸울 수 없게 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버린 재정상화시켜버린 물중탕처럼 만들어버린 한동훈의 국힘 당선자들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 여기에서 굉장한 우려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 투표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보다 성경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 다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